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콘돔 사용은, 피임기구 사용은, 죄송합니다. 순환을 못했네요, 제가. 피임기구 사용은 무언못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제가 읽고도 기가 찹니다. 행정관이래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일단은요, SNS로 사과를 했을 때요, 뭐 이 정부 인사들 대부분 SNS를 뭐 즐겨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만, SNS 사과했답니다. 탁현민입니다. 2007년 제가 썼던 남자 마음 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표합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전문가 5분께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받았다고요? 지금 그 정도인가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나 봐요. 10년 전 당시 저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에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생각을 책으로 남기고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글쎄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게 사과로 느껴지십니까?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각자 판단이 다르시니까 저 정도면 사과네 하시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SNS에 적었던 글은 뭐 사과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사과를 정말 10년 동안 꾸준히 뉘우쳤는지에 대한 진정성들이 여러 가지에서 부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죄송한데 10년 전 당시 저의 부적절한 사과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누가 검증할 거예요?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 공저였던 책은 더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요즘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본인이 그랬대요, 본인이? 예, 본인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은 첫사랑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공유를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말 표현 속에서 여성은 완전히 도구화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도구로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외모 비하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룹 성관계라든가 혹은 스와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은 상상이 있다고 했고. 저거 하나 읽어보고 갈게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바랐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신한 선생님들로 섹시해 보였답니다. 특히 수학 선생님을 딱 찍어서 말씀하셔가지고 수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 룸살롱의 아가씨는 너무 머리가 나쁘면 안 된다. 얘기가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대상화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내용이 2007년도 내용이고 10년 동안 자신은 반성을 했다고 하지만 2012년도에 낙곰수가 유행을 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일부 여성들이 자신의 그 신체를 갖다가 노출한 사진들을 갖다가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내라고 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걸 보낸 분들이 거기서 평가되는데, 그 여성의 외모를 놓고 평가라는 그 상황을 옹호를 했던 분이 탁현민 씨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었어요. 그들이 자기가 그런 사진들을 갖다 줬던 것이고, 자발적으로 줬던 것이고, 자발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농담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 그 연장선상 속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야의 의원들을 막론하고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중요한 건 이분이 의전 행정관입니다. 의전 담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전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가 짜야 되고 실제로 의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그 자리에서 잘못된 성의식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김복준 의원님. 예.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저는 배우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을 맡고 있는 탁현민 씨가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 책이네요. 2007년에 이렇게 쓴 글 일부에서 혹시 이럴까요? 에이, 10년 전에 쓴 글 가지고 뭐 이제 와서 또 문제 삼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을 해석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이분은 보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보이고 제가 뭐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묘사된 내용만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성 정체성, 뭐 성에 대한 어떤 의식 이게 오로지 동물적인 사안으로만 귀결되고 있어요. 집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이제 조만간 뭐 글도 좀 써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게 써나가는 과정에서 파격을 어떻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파격도 범죄로 연결되거나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까지 다 용인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분이 지금 쓴 거 2007년도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설명하시고 저거 말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네.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설명해 주신 거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논의가 아니네요. 네. 어떤 동물적인 어떤 뭐 도구와 네. 표현, 뭐 음란 소설에 가깝다는 뭐 이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은 본인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2007년이면 이제 10년 전입니다. 뭐 그때는 탁현민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뭐 그 업계에서는 탁현민 씨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전혀 몰랐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인 책에다가 쓴 이 내용을 적은 것은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먼저 탁 행정관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박상희 소장님 같이 쓰고 싶은데 여자 마음 설명서라고 해서 탁 행정관을 이제 평가하자면 탁 행정관이 여성의 외모와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 죄송한 말씀이면 탁 행정관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적으로도 그렇게 제가 매력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그런 수준이 그런데 다른 사람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물론 이걸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특정인을 거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지는 않지만 이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거든요.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고요. 타인의 기본권은 존중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그 여성을 좀 존중을 해야지 이렇게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막 도구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뭐 10년 전에 책이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이 저자의 생각과 이 혼이 다 투영이 된 게 책으로 저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재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평상시에 자신의 그 소신과 철학이 책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과연 우리 여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분이고 실제로 사고도 자유로워요. 또 그러니까 공연기획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연기획계에서는 나름대로 성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연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 공연기획을 하시면 돼요. 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지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청와대에서는 왜 그런 분을 굳이 행정관으로 쓰실지도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 밖에서 특별하게 일이 있을 때 그냥 외주를 맡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세금으로 이분의 월급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비롯하면서 쭉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되는지를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금 퇴보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것도 네.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선거 전에는 강력하게 그 공직자들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고 역설을 했던 분과 정부에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김성수 평론가 말에 공감하는데 네. 이 다 사람한테 자신한테 맞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 탁 행정관은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죠. 이분의 이제 주장이 있고 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좋아하는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들은 아마 뭐 굉장히 진보적이다. 뭐 고리타분한 논의 싫고 나는 진보적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진보와 또 이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 아무리 진보를 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네.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탁 행정관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좀 찾아서 다른 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혹시 문자 폭탄 날리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깨끗하냐?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해서 탁현민을 욕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지는 마세요. 자,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네티즌들의 반응도 관심이 가는데 혹시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또 이 실망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네.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뭐 탁현민은 뭐 끔찍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탁현민을 내보내라. 뭐 사퇴해라. 또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취향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놀랍다 이러면서 네. 같이 이 탁현민을 이해를 못하는 네. 입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네. 지금 아까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생각이 진보적이어서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누리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보가 아니거든요, 전혀. 이거는 아니죠. 네.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지는 몰라도 네. 생각이 진보적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철학적으로 갖고 있다면 네. 그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합의를 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네. 그것을 실행하고 책에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얘기는 굉장히 그 네. 남성 중심적이고 또 그 성을 갖다 도구화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퇴보된 생각이에요. 결코 진보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리꾼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퇴행적인 그런 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성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진보적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남성 권위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여성을 지배해야 되고 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학생인데 뭐 선생님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도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임신한 선생님과 이건 도대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논란이 10년 전 책 논란이 지금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뭐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 내의 여성 의원들조차도 행정관으로서는 청와대에 있기에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데, 자, 야당 얘기 더하기 여당 얘기 이어서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청와대 공직자로선 인정할 수 없는 저질 중에 저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과 대변인 성명도 없는 민주당의 작태는 무책임함을 넘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역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결기로 탁 행정관 사태를 바라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 탁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당,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지금 전달한 상태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얘기로는 마지막에 결국은 탁현민 행정관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박 소장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이거 가지고 내가 뭔 행정관 자리를 물러나요? 이거 그럴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는 거예요? 뭐 경질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탁현민 행정관이 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유일한 여성 같은데 제가 뭐 특별히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남성분들이 앞서서 성토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여성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래도 너무나 소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조차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정리돼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요.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성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있고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있는 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렇게 뭐 단체로 움직이지 않아도 각 개인의 여성은 이 문제를 거의 코미디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 전 맨 처음에 소설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네. 소설을 썼구나. 나중에 봤는데 자기 경험을 고백한 것이라 해서 제가 또 몇 살이나 됐지? 그러고 보니까 저랑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우리 때 중학교 3학년을 고등학교 1학년 남자 학생들이 공유를 했다? 범죄도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김복준 의원님, 네. 제가 뭐 이 탁현민 행정관의 저서 논란이 된 게 뭐 지금 며칠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젠가 제가 이제 모 방송을 보는데 이제 친여 성향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탁현민 행정관이 이 기획 연출자로서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네. 그러면 능력이 탁월하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저서에서 어떤 내용을 적었거나 이건 그냥 뭉개고 시체말로 뭉개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앉혀서 쭉 가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연기획가로서는 아주 유능하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연이라는 것도 공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성 정체성, 저급한 성의식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는 공연기획자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박상현 소장님이 이 소설인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박상현 소장님 이거 소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음란 소설입니다. 명백히 이거 법에 걸리는 소설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럼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자기 어떤 체험담을 썼다고 그러면 본인의 타락한 성의식을 적나라하게 기재하는 잡기 수준의 어떤 그 잡지도 아니에요,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을 뭐 옹호하시는 분은 특별한 취향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만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좀 맞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또 거의 다 옳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앞서 제가 홍수민 아나운서 저희가 네티즌 반응을 보여드렸지만 물론 네티즌 반응 중에 이 탁현민 행정관의 부정적 의견을 낸 글들을 저희가 취합했던 거지 이게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인 중에 김미화 씨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인 김미아 씨가 이 탁현민 씨를 좀 이렇게 둘러쌌는데요. 10년 전에 쓴 책 내용이다. 그걸 네. 좀 이제 와서 회초리를 드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을 맡아야 하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인성을 검증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를 여기서 논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런 식의 논리라면 김성수 평론가님 예.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그 과거 2005년에 쓴 책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 돼지 발정제 그 논란 가지고는 왜 그러면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뭐 사퇴하라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비교를 해봐도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 정말 더 이전에, 한 40년 전이죠. 40년 이전에 그것도 옆방에 있는 친구들이 했던 것을 갖고 와서 썼던 것이고 또 그런 잘못들을 자기가 막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요. 2005년에. 근데 지금 이 탁현민 씨의 글은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소신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 글들이 두 권의 책에 2007년도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무용담처럼 써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사과했던 사례는 네. 유일하게 SNS에 문제가 됐을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성의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네. 언급들과 네. 또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네. 낙곰수의 팬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낙곰수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여성에 대해서는 대상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실은 지지하는 여성 팬들 사이에서도 네. 격론이 벌어졌던 사안들도 있습니다. 네. 지속돼 왔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영역들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탁현민 씨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욕설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손으로 그 욕을 갖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기도 했죠. 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통쾌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런 인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개인적 결단에 맡길지 청와대가 어떤 조치에 나설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청와대가? 아니 무슨 장관도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 과거 쓴 글 가지고 뭐 언론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국민 여론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시죠. 그러면 어떤 얘기 나올지 답답합니다. 그 표현의 자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이제 조만간 뭐 글도 좀 써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네네.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게 써나가는 과정에서 파격을 어떻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파격도 범죄로 연결되거나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까지 다 용인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분이 지금 뭐 쓴 거 2007년도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설명하시고 저거 말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예. 그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네.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설명해 주신 거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논의가 아니네요. 네. 어떤 동물적인 어떤 뭐 도구와 네. 표현, 뭐 음란 소설에 가깝다는 뭐 이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은 본인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2007년이면 이제 10년 전입니다. 뭐 그때는 탁현민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뭐 그 업계에서는 탁현민 씨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전혀 몰랐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인 책에다가 쓴 이 내용을 적은 것은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먼저 탁 행정관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박상희 소장님 같이 쓰고 싶은데 여자 마음 설명서라고 해서 탁 행정관을 이제 평가하자면 탁 행정관이 여성의 외모와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 죄송한 말씀이면 탁 행정관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적으로도 그렇게 제가 매력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그런 수준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물론 이걸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특정인을 거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지는 않지만 이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거든요.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한정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콘돔 사용은, 피임기구 사용은, 죄송합니다. 순환을 못했네요, 제가. 피임기구 사용은 무언못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제가 읽고도 기가 찹니다. 행정관이래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랍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일단은요. SNS로 사과를 했을 때요. 뭐 이 정부 인사들 대부분이 SNS를 뭐 즐겨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만 SNS 사과했답니다. 탁현민입니다. 2007년 제가 썼던 남자 마음 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표합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전문가 5분께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받았다고요? 지금 그 정도인가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나 봐요. 10년 전 당시 저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에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생각을 책으로 남기고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글쎄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게 사과로 느껴지십니까?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각자 판단이 다르시니까 저 정도면 사과네 하시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SNS에 적었던 글은 뭐 사과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사과를 정말 10년 동안 꾸준히 뉘우쳤는지에 대한 진정성들이 여러 가지에서 부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10년 전 자유가 아니고요. 타인의 기본권은 존중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그 여성을 좀 존중을 해야지 이렇게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막 도구화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뭐 10년 전의 책이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이 저자의 생각과 이 후문이 다 투영이 된 게 책으로 저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재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평상시에 자신의 그 소신과 철학이 책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과연 우리 여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분이고 실제로 사고도 자유로워요. 또 그러니까 공연기획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연기획계에서는 나름대로 성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연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 공연기획을 하시면 돼요. 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지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청와대에서는 왜 그런 분을 굳이 행정관으로 쓰실지도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 밖에서 특별하게 일이 있을 때 그냥 외주를 맡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세금으로 이분의 월급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비롯하면서 쭉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되는지를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금 퇴보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것도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선거 전에는 강력하게 그 공직자들의 수준을 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걸 보낸 분들이 거기서 평가되는데 그 여성의 외모를 놓고 평가라는 그 상황을 옹호를 했던 분이 탁현민 씨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었어요. 그들이 자기가 그런 사진들을 갖다 줬던 것이고 자발적으로 줬던 것이고 자발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농담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 그 연장선상 속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야의 의원들을 막론하고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중요한 건 이분이 의전 행정관입니다. 의전 담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전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가 짜야 되고 실제로 의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그 자리에서 잘못된 성의식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김복준 의원님. 예.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저는 배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을 맡고 있는 탁현민 씨가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 책이네요. 2007년에 이렇게 쓴 글 일부에서 혹시 이럴까요? 에이, 10년 전에 쓴 글 가지고 뭐 이제 와서 또 문제 삼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을 해석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이분은 보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보이고 제가 뭐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묘사된 내용만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성 정체성, 뭐 성에 대한 어떤 의식 이게 오로지 동물적인 사안으로만 귀결되고 있어요. 집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선 당시 저의 부적절한 사과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누가 검증할 거예요?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 공저였던 책은 더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요즘에 더 뜨거워지고 그래요?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중학교 3학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본인이 저 그랬대요, 다음에- 본인이? 예, 본인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은 첫사랑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공유를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말 표현 속에서 여성은 완전히 도구화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도구로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외모 비하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룹 성관계라든가 혹은 스와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은 상상이 있다고 했고 저거 하나 읽어보고 할게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바랐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선생님들로 섹시해 보였답니다. 특히 수학 선생님을 딱 찍어서 말씀하셔가지고 수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 룸살롱의 아가씨는 너무 머리가 나쁘면 안 된다. 얘기가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대상화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 내용이 2007년도 내용이고 10년 동안 자신은 반성을 했다고 하지만 2012년도에 낙곰수가 유행을 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일부 여성들이 자신의 그 신체를 갖다가 노출한 사진들을 갖다가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내라고